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제목은 나를 서울의대에 보내준, 나는 추천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추천하지 않을 것 같은 영어공부법.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내용 그거예요. 나는 이렇게 공부했고 나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추천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추천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추천하는 그런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아마 이야기 듣고 나도 이렇게 별로일 거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줄거리는 제가 어떤 백그라운드였나, 영어에 관한 어떤 배경을 갖고 있었나를 먼저 설명하고요. 제가 실제 했던 영어 공부법에 대한 글을 설명하고, 제가 하는 걸 똑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핵심적인 거, 변형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이제 원칙적인 거, 이제 다른 사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어 백그라운드를 말하면, 저는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ABCD를 쓸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중학교 처음 들어가서 ABCD를 처음 배웁니다. 당시에는 중학교 1학년에서 ABCD, 인쇄체, 필기체, 이렇게 쓰는 걸 배웠던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늦은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선행학습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서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도 선행학습이 있어서 이미 중학교 때 그걸 하고 온 애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막 하는데 필기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필기체가 안 써진다고, 나 영어 공부가 싫다고 막 이랬던 적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아주 이렇게 학벌이 좋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제 저한테 그냥 위로 삼아 하셨는지 손을 딱 하시는지 제 손에다가 손을 어머니 손으로 제 손을 잡은 다음에 손가락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엄마도 하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시간만 지나면 다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격려돼서 그렇게 약간 감정적으로 힘든 걸 또 지나고 그냥 또 했어요. 그렇게. 또 제가 얼마나 영어를 싫어했냐면 영어 선생님께 편지를 썼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지 않아도 되는 이유 이런 거 해서 편지 썼습니다. 그 황당하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제가 수학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 각 A, B, C라고 하지 말자. 우리 좋은 말이 있는데 각 가나다로 하면 안 되냐. 제가 그때 수학은 조금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셨어요. 반론을 하지도 않으시고. 그만큼 제가 영어를 싫어했어요. 아주 싫어했어요. 그런 백그라운드니까 사실 영어를 열심히 했을 리가 없죠. 영어 단어를 외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단지 이제 특징이 수업 시간에 딴 생각 안 해요. 선생님 말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해요. 그럼 그건 웃기는 거잖아요. 앞에서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그걸 딴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안 맞는 거잖아요. 예의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 최대한 열심히 잘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 하시나 이렇게 잘 듣는 편이었어요. 잡담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 공부는 오로지 수업 시간밖에 없었어요. 수업 시간에 따라 읽으라면 따라 읽고 그건 다 해요. 근데 따로 공부를 안 한 거죠. 저는 중3년 동안 따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별로. 완전 정복 참고서 있는데 시험 칠 때만 대충 좀 보고 그때 점수 나오고 그렇게 넘어갔어요. 3년 동안 계속 그랬어요. 선행학습은 당연히 생각할 것도 없고 문법책 하는 것도 집에 있었을 건데 그에 대해서 따로 공부해야 되는 생각도 없었고 사전도 있었을 텐데 사전도 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는 영어를 정말 싫어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게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시험 치는데 이게 답이라고 확신이 안 들고 답인 것 같은데 정도로밖에 못하고 이제 쓰는 건데 중학교 3학년 첫 시험을 이건 정말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확신을 갖고 쓰게 됐어요. 그게 왜 그랬느냐,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설명은 별로 하지 않고 본문을 본인이 한번 읽고 우리가 한번 읽으면 무조건 따라해야 돼. 읽고 무조건 따라 읽고 무조건 따라 계속 학교 수업 시간 내내 계속 소리를 내서 읽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특징이었어요. 설명이 그렇게 많죠. 설명 단순하게 하고 무조건 읽게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러게 하고 나니까 시험이 엄청 쉬워진 거예요. 그냥 문제를 보면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그 답이 보여요. 이렇게 가로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이거 영어란 건 쉽구나. 그냥 계속 읽으면 되는구나 하는 걸 어린 마음에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읽는 거예요, 이게. 읽으면 된다. 읽으면 답이 확실하다. 시험 때 불안한데, 일단 시험을 잘 보게 해주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계속 열심히 따라 읽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첫 번째 저에게 공부에 아주 큰 도움이 됐고 이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영어는 소리 내서 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잘 모르신다. 그러면 무조건 소리 내서 읽으세요. 그게 아주 영어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 뒤로 뭐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크레이지 잉글리시라든지 뭐 여러 종류의 영어 공부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결국 이름만 바꿨다 뿐이지 결국 소리를 크게 내서 읽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약간 뭐 요즘도 뭐 보니까 뭐 계속 나오더라고요. 영어 방법이 뭐 제가 한 십몇 년, 뭐 20년 동안 엄청나게 바뀌었지만 결국은 똑같아요. 별 다른 게 없어요. 소리 내서 열심히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학교 3년을 끝내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입학했으니까 처음으로 영어 사전을 삽니다. 동아 에센스라고 해서 두꺼운 영어 사전이 있어요. 그거를 헌책방 그 부산에 가면 이제 무슨 상가가 있는데 헌책방에 있는 상가 가서 헌책에서 영어 사전을 두껍게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가서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어가. 그리고 기초가 없으니까 문법대책 같은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학교 앞에 서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 공부를 그때는 저희 형도 없었고 어떻게 공부 하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학교 수업만 저는 수업은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하나의 방법은 일단 학교 수업 시간에 열심히 보고 그 가서 열심히 소리 내서 읽는다. 그거 가지나 하나는 얻었어요. 뭔가 또 특별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참고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공법만 모르겠는 거예요. 문법책을 뭘 봐야 된다고 뭐 사람들이 얘기해서 성문 종합이라는 게 있는데 성문 종합 보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못 보겠다. 이거는 너무 어려서 그래서 이건 치우고 제가 했던 방법은 이 책이었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요즘은 없는 책일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건 시사 영어사에서 나온 건데 시사 영어사가 옛날에 유명한 영어 전문 출판사 있는데 이렇게 영어가 한 페이지 있고 여기 반쪽에는 단어 같은 게 쭉 나와 있어. 이렇게 뭐 풀이도 나와 있고 해석도 나와 있고 문법도 약간씩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영어 소설이에요. 소설 보면 여기는 제인 에어, 바보 이반, 그림 형제 뭐 이런 거 그림 동화집, 행복한 왕자 이런 게 있는데 그 제가 허클베리 핀, 톰 소이머 이게 있었어요.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이 별표 이게 뭐 고1, 별표 두 개가 고2, 별표 3이 고3 이 용도로 이렇게 대충 난이도를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점에 갔더니 학교 앞에 있는 서점 머리 간 것도 아니고 갔더니 이게 쭉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많이 보나 보다 사람들이 봤는데 제가 고1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그래서 딱 봤더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 되겠다. 글밥도 되게 자꾸 그래서 중3께 또 있어요. 뭐 하트문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중3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3 거를 꺼내보니까 그나마 이건 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중3 걸 하나 사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수업하고 뭐 선생님이 숙제 내준 거, 문제 내준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하고 남는 시간 무조건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거 보는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애들 중에는. 문집도 아니고 이건 문제집도 아니고 독해도 아니고 뭐 단어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건 책을 보는 거죠. 보고 보니까 딱 보니까 이 한 페이지에 뭐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 있는데 모르는 단어가 한 3-4개 정도 나오는 거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쉬운 거 너무 어려운 거 말고 그래서 다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고 투부동사 나오면 투부동사를 찾아보고 투부동사의 뭐 용법 이런 것들이 약간의 문법적인 게 있잖아요. 이거 하면서 문법도 외우고 단어도 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 단어를 따로 외운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긴 했지. 그래가지고 아직도 기억나요. 단어에다 사전에다가 쭉 밑줄을 꺼요. 빨간 줄을. 내가 본 단어다. 사전 찾아보고 이게 중학교 단어 표시가 있거든요. 중학교 단어, 고등학교 단어 이렇게 표시했는데 일단 좀 어려운 단어는 다 제끼고 내가 외워야 될 때는 중학교 정도 수준 되는 거 다 주고 했는데 다음에 또 지나가다가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 줄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럼 실망이 되게 컸죠. 내가 분명히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처음 생소한 거.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 방학 때 처음으로 이건 내가 외웠던 단어다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건 외웠던 단어야 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사전에 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전에 찾아서 줄이 쳐져 있는 사전 찾았는데 줄이 쳐져 있다는 것은 내가 못 외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외웠다는 걸 기억한다니까 카피해서 카피. COPY. 카피한다. 그 카피를 제가 처음으로 내 머리도 외워지는구나. 단어라는 것은 외워지는 거구나. 라는 거를 처음 깨달은 게 카피예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게 그때까지가 워낙 단어를 안 외워가지고 이런 방학 때까지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그렇게 계속 반복한 거죠.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해서 했는데
끝날 때까지 고3 거를 잘 못 봤어요. 이렇게 고3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글자가 작고 뭐 단어도 표현도 어렵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독해도 자연히 다르고 그 안에 단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또 뭐지? 그 문법도 나오고 문법도 여기 보면 이제 문법 좀 설명이 있고 그 사전에 찾아보면 문법편이 자세히 나와요. 동화사전에 보면 사전인데도 불구하고 문법에 대한 얘기가 투부정사인 무슨 정법 특별처럼 이렇게 딱 나와요. 한국 사전은 그래요. 영영사전 추천도 있었는데 영영사전 보면 그런 거 안 나오는데 한국 그 사전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거의 그 사전에 나와 있는 문법책을 보면서 공부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여름방학 때인가 문법책을 하나 떼줬어요. 교과서 외에 다른 문법책을. 그래서 저는 문법책 본 거는 학교에서 같이 선생님께서 해주신 문법책 하나, 나머지 학교 교과서, 그 나머지는 다 몽땅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책. 이 책은 또 제 책은 아니에요. 집에 오니까 저희 아내가 자기도 이 책을 봐서 봤는지 새 책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몇 권 사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제 건 다 없어졌어요. 저는 뭐 낙서도 많이 했는데 없어졌어요. 다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결국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해서 저를 대학 잘 보내줬어요. 뭐 점수는 저도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하느냐? 저는 추천해요. 추천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마 추천 안 할 거예요. 이 방법을. 근데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는 어떻게 했냐? 저는 문제풀이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풀이는 학교에서 많이 해줬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모의고사도 풀게 하고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께서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그게 저작권 때문에 안 될 텐데 뭐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 있잖아요. 복사해가지고 나눠주면서 풀어봐라 뭐 이렇게 해서 그럼 풀어가고 그런 식으로 문제풀이를 하고 그 외에 나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모든 시간을 이걸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약해서 이 방법의 장점이 뭐냐? 첫 번째는 자기 수준에 맞는 걸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수준이 높은 거, 선행학습 그리고 어려운 거 이런 거 못해요. 영어는 게다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나마 재밌게 그죠? 톰 소yer 뭐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읽고 싶은 거, 재밌는 거. 그 내용 보면 이거 제인 에어 이런 건 제가 좋아하는 제목이 아니 일단 아니죠. 그래서 재미있을 만한 문장만 봤어요. 재미있을 만한. 그리고 어렵다 싶으면 제가 안 했어요. 저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중학교 거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장, 재미있는 문장,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단어, 뭐 수거, 표현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이렇고요. 저같이 이제 영어 같은 거 백그라운드도 전혀 없고 뭐 공부도 뭐 환경도 그렇게 영어 공부할 만한 그런 특별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뭐 주위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나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학교 수업 시간 외에 일반 고등학교거든요. 뺑뺑이로 된 평준화된 고등학교였어요. 선생님들은 대부분 대체 선생님들은 아주 우수하시고 훌륭하신 선생님들이었어요.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영어 수업 열심히 듣고 집중해서 듣고 학교에서 내주는 문제집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열심히 잘 하고 자기 혼자 공부할 게 있다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쉬운 문장을 봐라.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거 하지 말고 뭐 성문정음 당시 성문정음이 되게 유행했거든요. 저는 어려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본다고 해서 어려운 거를 찾지 말고 자기한테 맞는 거 한 바닥 보면 모르는 문장 몇 개 단어가 몇 개 나오고 뭐 공부하면 너무 쉬운 것도 안 되죠. 적당히 나오고 진도가 나갈 만한 하루 1시간 정도 공부하면 한 두세 페이지 나가야죠. 그런 거 뭐 적당한 분량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공부할 게 남아있는 노트 정리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쉬운 문장을 보고 재미도 있는 그런 문장을 택해서 열심히 봐라. 그리고 주위에 이렇게 흩어지지 마라. 다른 사람이 이 책 좋다 그러더라. 다른 사람이 요 책이 좋다. 요 참고서 좋다. 어떤 선생님이 어떤 강좌를 잘한다. 뭐 그런 거에 크게 영향받지 말고 영어가 그게 그거지 뭐 특별한 책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해요. 당신 성문종합이 되게 있었고요. 좀 지나서 영어의 맥이라는 좋은 문부책이 나왔어요. 예문도 아주 좋고 뭐 잘 돼 있어요. 설명도 잘 돼 있고 혼자 공부에 좋다고 했어요. 근데 일단 저는 그거 안 샀어요. 왜? 너무 비싸가지고. 저 그렇게까지 뭐 비싸게 할 그 여유도 없었고 그렇게 또 그때 다시 칼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좀 너무 양이 5권인가 그랬어요. 너무 양도 많고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안 샀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정도의 문장을 가지고 꾸준히 하면 돼요. 그냥 영어는. 단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듣기라든지 말하기는
고등학교 때는 거의 안 했어요. 못했어요. 왜냐면 그런 환경도 아니었지만 그 필요성을 잘 못 느꼈어요. 시험 문제도 되게 작았고 영어 듣기 평가 있었는데 그 난이도가 되게 쉬웠거든요. 그래서 영어 듣기 평가 공부 안 했는데 요즘은 그게 좀 중요할 테니까 그런 건 좀 더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참고서, 특별히 뭐 어떤 뭐 강의, 어떤 게 좋다 이런 거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 좋아요. 열심히만 하세요. 그냥 꾸준히 자기 실력에 맞춰서 그냥 하면 다 는다. 그리고 주변에 영향받지 말고 열심히 하면 된다. 제가 그게 키포인트입니다.